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취미로 물리학하기 과학 베이커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리온을 시작으로 해석 역학부터 해서 물리학의 여러 가지 전공 지식들을 같이 배워보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기회로 공부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물리학을 전공 수준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께서 나도 한번 전공 수준으로 물리학을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보시거나 혹은 전공 물리학을 해보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이 이 강의를 이제 들을 텐데요. 아마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을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 정리를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유도해보면서 이 얘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교재는 마리온이 저자인 Analytical Mechanics 5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책을 직접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영어 원서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이 영어 원서는 또 PDF를 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이 교재에 있는 예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저도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께 좀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내용을 전개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다음 컨텐츠 올리기 전에 참고를 해서 진도를 나가는 동안에 조금씩 첨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마리온 5판 그 챕터 1부터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1장에는 앞으로 다룰 다양한 물리학적인 현상을 해석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법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이제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렬, 벡터 그리고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벡터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저 이거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벡터라는 값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대상이 가진 물리량의 크기와 방향을 기술할 때 우리가 벡터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뭐 속도가 있을 수가 있고 가속도도 있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도 있고 운동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벡터 값일 텐데요. 이런 벡터 값에 대한 특징을 서술해 놓은 게 바로 1-1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벡터를 쓰면 좌표계에 영향이 없이 물리적 현상을 표현이 가능하다. 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벡터로 기술되는 뭐 속도나 가속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다양한 좌표계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 벡터 값은 그 좌표계와 독립적으로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 이 물체가 저쪽 방향으로 뭐 10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물체가 저쪽 방향으로 10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거는 어떤 좌표계를 선택할지라도 그 값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벡터는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 성분이 좌표계가 바뀜에 따라 같이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의 값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좌표 변환이 되는 방법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벡터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물리학에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다룰 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좌표계를 변경해서 좌표계를 그 상황에 최적화해서 바꿀 수 있겠죠? 단순화 가능하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그 실제 예를 뭐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역학계에서 다루는 벡터를 위해 여러 지식들을 배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소개에 나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럼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까먹어도 돼요. 먼저 스칼라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인데 그 물리량이 양적으로만 표현되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몸무게 혹은 뭐 저의 질량 이런 양적인 혹은 뭐 지금 제가 여기 한 명이잖아요. 이런 양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좌표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좌표를 2개 그려놨잖아요.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갖다 놨어요. 이 물체의 질량이요 10kg이래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1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 포지션이 2와 3에 있죠. 2,3에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 2,3에 있는 요 P라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P라는 물체를 어떤 도깨비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좌표를 야, 너 돌아가 이래가지고 돌아갑니다 해서 돌아갔어요. 뭐 한 요만큼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눈금도 같이 돌아갈 테고요. 여기도 눈금이 같이 돌아가겠죠. 뭐 대략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x 프라임, 얘를 y 프라임에서 프라임 좌표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자, 그럼 여기 있는 p의 위치, p 프라임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 3이겠죠? 뭐 한 여기는 1.5 정도 될까요? 그러면 x 먼저 나와야 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3,1.5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P와 P'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상이잖아요. 사실 뭐 여기 P'이 붙이는 거 맞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거니까요. 다만 좌표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표현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각각 다른 좌표계에서 이렇게 위치가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있는 이 P의 질량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질량은 역시 똑같이 10kg이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가 바뀐다고 해서 그 대상의 본질적인 양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의 대표적인 특징은 좌표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양적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스칼라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P의 질량, 이게 x, y에서 표현되는 것과 P의 질량,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러니까 좌표계가 바뀐 것이 표현되는 질량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양들을 우리가 스칼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질량은 바뀌지 않았지만 포지션은 바뀌었어요. 그쵸? 위치는 지금 약간 다르게 서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새롭게 변환된 좌표계에서 이 P를 온전히 잘 위치시키려면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잘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좌표 변환에서 배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P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축을 제가 임의로 X1축과 뭐 사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마리온에서 그렇게 잡았죠. X1축과 X2 축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또 도깨비가 와서 여기 지금 X1 축을 삐리릭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타만큼 돌아갔죠. 그래서 X1 프라임 축과 X2 프라임 축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지금 이 P를 표현하는 그 표현식을 보면 P는 원래는 X1,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좌표축 X에서는 P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X1, X2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도깨비가 돌려놓은 좌표축 X 프라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P가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 개가 달라졌어요. 여기 있는 X1이 X1 프라임으로 바뀌었고 X2가 X2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이 두 개의 위치에 대한 표현은 둘 다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똑같은 것을 똑같이 서술하고 있잖아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표현 방식이 달라졌지만 두 개는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으니 이 표현 방식이 바뀌어도 같은 것을 표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좌표 변환이겠죠. 자, 그러면 이 좌표 변환을 수학적으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가 좌표를 실제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X1 프라임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이 X1 프라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x1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 여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x2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점선을 좀 그려볼게요. 요 지금 x1' 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요 x1이 여기 있는 요 세타라고 도깨비가 돌려놓은 요 각도에서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이 공교롭게도 직각 삼각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빗변이잖아요. 직각 삼각형이 빗변이고 세타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x1 코사인 세타가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댓글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x1 코사인 세타가 지금 됐고요. 지금 이쪽을 보면 이제 요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는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쪽에 보면 x1 프라임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 x2 프라임부터 P점까지의 요 선 있죠. 요렇게 그려진 선에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리면 요게 또 뭡니까?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x2예요. 그러면 여기 각도를 잘 보게 되면 이 각도는 여기 지금 x2 축과 x2 프라임 축이 지금 세타만큼으로 기울어져 있고 x2 축과 x1으로부터 p까지의 연장선이 지금 평행선이고 x2 프라임 축과 우리가 p로부터 x1 프라임 축으로 내린 선 있잖아요. 이 선분이 또 평행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지금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얘랑 같은 여기가 같은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2의 직각삼각형의 세타니까 여기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2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x1 프라임 있잖아요. 이 x1 프라임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 x1 프라임은 지금 x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2의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x2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걸 코사인으로 통일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x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2의 코사인의 90도에다가 세타만큼 뺀 요 값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빗변이 1인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요 세타 있잖아요. 요 세타로 만들어지는 여기는 요 아래쪽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요 값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에 여기 각도 있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이 삼각형의 각도의 합 이거는 늘 180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삼각형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90도라고 하는 각도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 알파라고 만약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세타 플러스 알파가 90도랑 더해져서 이 전체가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타 플러스 알파가 90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는 90도니까 요 세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알파는 90도에다가 세타만큼 뺀 값이죠. 그래서 요 값 있잖아요. 요 값은 자연스럽게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값이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가 빗변이 1이었고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였어요. 여기는 사인 세타였고요.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은요. 사인 세타는 지금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에다가 요 삼각형에 이게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빗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휙 뒤집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세타. 이렇게 생긴 서 있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여기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요. 왜냐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게 그 빗변에서 이 각성분으로 내려 찍는 정사형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1이라고 하는 성분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하면 1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하면 그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얘가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1 프라임의 값을 알아냈어요. x1 프라임은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x2 프라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죠. x2 프라임은 지금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 길이를 알려고 봤더니 얘를 알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요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x2예요. 그러니까 얘가 x2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요만큼 빼줘야 되죠. 이제 요만큼을. 자, 그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여기서. 요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x1이 있고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x1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2 프라임은 x1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빼주는 거죠. 어디에다 빼주냐면 x2의 코사인의 세타에다가 빼주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요 코사인으로 표현을 좀 통일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통일하면 되냐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예요. 보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쭉 이렇게 그려볼 것입니다. 세타라는 삼각형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가 사인 세타일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내가 삼각형을 세워볼게요. 세우면 이렇게 세워질 거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휙 돌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삼각형이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대충 알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쵸?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더니 그 사인 값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이지만 지금 x축으로부터 음수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빗변, 여기 1, 그리고 여기 세타, 그리고 여기 90도, 그러니까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아래쪽으로 이제 정사용하는 거잖아요. 코사인에 90도에다가 세타를 더한 값은 지금 위를 봤더니 여기 지금 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 세타가 음의 크기를 가지는 만큼으로 지금 뒤쪽으로 넘어간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얘는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x1의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 더하기 x2의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서 변한 값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환된 좌표 x2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환된 좌표 x1 프라임 축과 x2 프라임 축에서 각각 x1 프라임 그리고 x2 프라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P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x1, x2 얘는 x축 좌표에서 본 거잖아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x2 프라임이랑 똑같은데 얘를 우리가 써보면 걔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x1과 x2로 표현을 얘가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x1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x2의 코사인의 90 마이너스 세타 90도죠. 이거에다가 콤마 x1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 플러스 x2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을 지금 우리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세타만큼 옆으로 굴렸잖아요. 이렇게 굴렸을 때의 이 P점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굴린 세타만큼의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깔끔하게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타만큼 축으로 돌린 새로운 좌표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길게 쓰는 거 말고 좀 더 간편한 표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x1 프라임 축 있잖아요. 이 축과 x1 축. 이 두 축의 각도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x1 프라임 콤마 x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xi, 이 i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x1축, x2축, x3축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i라고 썼습니다. xi 프라임 축, 그러니까 변환된 축이겠죠. 그 프라임 축과 xj 축, 뭐 이런 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축 사이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xi 프라임, xj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그리고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i 프라임 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xj 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 xi 축을 요 xj 축으로 정사형한 값, 코사인 값,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람다 i j 약속이에요. 약속. 람다 i j는 얘는 뭐냐면 xi 프라임 축에서 xj 축으로 정사형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i는 그 변환하는 축이고요. j는 원래 축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x1, x2, x3가 j고 그 변환된 도깨비가 돌린 뭐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뭐 여러 가지 프라임들이 있을 텐데 그게 i 축이고, 그러니까 이 람다 ij는 그 변환된 축에서 원래 축으로 정사형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앞에 좌표 변환값 있죠.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이 좌표 변환값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람다 11 얘는 보세요. x1 프라임에서 x1으로 얘로 지금 뭐 한 거죠? 그 의미가 정사형한 값이죠. 자, 그럼 얘를 보면 지금 이쪽 다시 와볼게요. 자, x1 프라임에서 x1으로 이 세타만큼으로 정사형한 값이니까 이 각도잖아요, 이게. 그럼 얘가 세타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람다 1, 2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x1 프라임, 그러니까 변환된 x1 축, 그리고 x2에서 그러니까 x2 쪽으로 x1 프라임에서 그 각도만큼 정사형한 값이란 얘기니까 가볼게요. 자, x1에서 이 변환된 x1에서 x2로 지금 정사형한 값이니까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요 값은 여기 값이 정사형이니까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테니까 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슉 지워주고요. 예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람다 21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얘는 코사인의 정사형이니까요. 자, x2 프라임 축에서 x1 축으로 정사형한 값일 테고요. 자, 그러면 2 프라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2 프라임 있죠? 이 2 프라임에서
x1 쪽으로 정사형을 이렇게 할 텐데요. 그 값은 여기 90도고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90도 플러스 세타만큼을 정사형한 값이겠죠.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코사인에 90도 플러스 세타만큼을 정사형 값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저희는 사인 세타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정사형한 값이 음의 값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붙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람다 투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정사형한 값인데 x2 프라임 축에서 x2 축으로 정사형을 했대요. 볼까요? x2 프라임 축에서 x2 축으로 정사형을 했어요. 그럼 일단 양의 값이네요. 양의 값인 상태에서 세타가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약속의 결과를 저희가 아까 계산해 놓은 그 좌표 평면을 변환시켰을 때의 새로운 x1' 값, x2' 값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요 값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와볼게요. 가져왔는데요. 요건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x1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람다 1, 1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람다 1, 1의 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 더하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람다 1,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람다 1, 2의 x2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x2 프라임 값도 우리가 보면요. 처음 나와 있는 x1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는 우리가 람다 2, 1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2, 1에 x1 더하기 람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1, 1 쓸 수도 있지만 통일성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써봤더니 뭔가 좀 고유한 특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첫 번째 x1 프라임의 값을 구하려고 그 람다 값을 갖다 놨더니 이 람다 값에서 왜 람다에서 앞쪽에 있는 i 값은 변환하고자 하는 변환 좌표라고 했잖아요. 변환 좌표라고 했고 뒤에 있는 j 값은 원래 원좌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좌표 1에서 변환좌표 1로 변환할 때의 x1 값 그리고 원좌표 2에서 변환좌표 1로 변환했을 때의 x2 값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람다 1 요거 1은 이제 x1 프라임에 해당되는 값이니까요. 뒤에 값은 j 이거는 이제 원좌표가 뭐 여러 가지 좌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좌표들이 다 정사형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xj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지금 다 더해진 상태니까 이 앞에 시그마 그리고 그 시그마에서 j는 1부터 뭐 여기는 뭐 2까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얘를 그럼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x1 프라임은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더하기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더하기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x2 프라임 값은 람다 변환할 축이죠. 변환할 축 원래 축 x1 원래값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더하기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x3 프라임은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1 더하기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2 더하기 람다 변환할 축 원래 축 x 원래값 이렇게 쓰면 우리가 x1 프라임, x2 프라임 그리고 x3 프라임을 변환한 값을 금방 산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급수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환축 i라고 하는 변환축에서의 그 x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람다 있죠. 람다의 변환하는 축의 원래 축
x 원래축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환된 좌표의 그 좌표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그냥 이렇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 j의 값이 1부터 3까지 있는 여러 가지 축들의 j 값을 더해줘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변환되는 i축의 그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압축해서 급수로 정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수를 표현해서 앞에 있는 지금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 지금 하나의 식으로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변환하고 싶은 값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이미 변환한 그 변환된 축에서의 좌표 값으로부터 원래 좌표를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